광주시 산하기관 단체장에 대한 인사 문제로 잡음이 끊이질 않은 가운데 윤장현 시장이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해경이 사고 당시 중국 어선에서 찍은 영상은 없다고 했지만 뒤늦게 격투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추가 영상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부 대우전자 광주공장이 소형 세탁기와 소형 냉장고 생산 라인을 중국 공장으로 옮기고 광주 공장에는 프리미엄급 가전제품 생산 설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스크린 경마장의 매출액과 입장객의 평균 베팅액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장외 발매소의 과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의 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여성 장애인들이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6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비와 시비 20억 원을 들여 만든 광주 남구의 한 장애인 재활시설. 김치를 담가 학교 시설이나 교도소 등의 납품에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장애인들의 월급을 주는 등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재활시설의 사무처장이 여성 장애인들을 지난해 10월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장애인들은 사무처장이 뽀뽀를 하자고 하거나 신체 일부를 만져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싫다라는 표현을 자꾸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반복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장애인은 모두 6명. 법인 사무처장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성희롱이 아니라 법률 차원에서 왜 흔들 수는 있어요. 왜? 예쁘니까 우리 애들. 아니 이렇게 따뜻거리는 거죠. 따뜻거리는. 장애인들을 관리하는 시설장과 사무국장은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 침해 내용을 인권위에 알려 회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법인 측으로부터 해고당했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인권 문제, 그다음에 지속적인 임금 체불 문제에 정말 어려움을 겪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또다시 그런 궁지로 몰리지 않게. 해당 법인은 지난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6개월치 임금 7천만 원을 장애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말썽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편 성추행과 법인의 부당행위 내용 등이 담긴 진정서와 고소장을 접수받은 광주 남구청과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선 6기 광주시가 출범한 이후 산하기관 단체장들에 대한 인사 문제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비판이 일자 윤장현 시장이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기 전에 도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선 3기에서 6기까지 광주시 산하기관장 10명 가운데 4명은 공무원 출신 이른바 관피아가 차지했습니다. 후보자 검증 절차도 부실하다 보니 시장이 마음에 드는 측근 인사를 산하기관 대표와 임원 자리에 앉혔습니다. 첫 시민시장임을 내세우는 윤장현 시장도 인사 문제로 끊임없는 잡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보훈 인사라는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시민과 약속은 저버리고 캠프와 측근과 약속만은 꼭 지킨다는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민선 6기 광주시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했지만 관련 법 규정에 위배된다며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제주, 대전 등 광역자치단체들은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거나 실시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의원들이 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며 청문회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정 운영의 첫 단추를 깨는 것으로 어떤 인재를 기용하는가에 따라 시장의 시정 운영의 색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윤장현 시장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내년 초까지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문제도 결정된 후보자에 대해서 앞으로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측근 인사들의 전유물이던 광주시 산하기관장 자리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서 관련 전문가들로 채워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의 측근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석 중인 광주시립미술관장 공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내일까지 시립미술관장 후보 원서를 접수하고 서류 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오는 2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역 문학의 안팎에서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윤장현 시장을 도운 미술계 인사가 이미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 공모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경이 카메라 배터리가 방전됐다며 사고 당시 중국 어선에서 찍은 영상은 없다고 했었는데 뒤늦게 격투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영상이 더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사고 직후 해경은 중국 어선을 추격하는 장면만 촬영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대원 헬멧 등에 부착된 카메라 배터리 방전으로 체증 영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12시간이 지난 뒤 해경은 격투 장면이 담긴 1분 6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정선 명령을 체증해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때 스위치 눌렀겠죠. 눌렸다 보니까 그 체증됐고 등선할 때는 그때가 용량이 부족했고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체증이 안 됐던 겁니다. 중국 어선 단속을 할 때 영상 촬영은 필수입니다. 헬멧에 부착된 고프로와 핸드캡, 함정에서 찍는 영상 등 3가지 방식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헬멧형, 또 배그, 휴대용 이게 카메라를 각자 다 소지를 하게 돼 있어요. 증거 영상이 없으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를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경은 1시간 넘게 중국 어선 추격 영상을 촬영하느라 배터리가 방전돼 중국 어선에 올라가 실제 단속하는 장면은 못 찍었다고 말합니다. 10여 년의 영상 체증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해경의 이 같은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해경은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현장에서 최초로 촬영했던 구조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 발생 13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서울대 진학자가 한 명도 없는 전국의 일반 고등학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혜자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에 한 명이라도 보낸 일반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서 지난 2010년에는 811개 학교에서 올해는 648개 학교로 감소했습니다. 광주의 경우도 2010년 35개 학교에서 작년에는 29개 학교로 줄었고 전남은 39곳에서 24곳으로 줄었습니다. 박 의원은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의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자사고 살리기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스크린 경마장의 매출액과 입장가계 평균 베팅액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 막권 장외 발매소의 지난해 매출액은 3,300억 원으로 전국 30개 장외 발매소 가운데 서울 영등포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또 1인당 평균 베팅액은 70만 7천 원으로 인천 남구 발매소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경마 매출의 70%가 장외 발매소에서 나올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기아차, 금호타이어 등과 함께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동부대우전자가 제2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공장을 대형 가전의 공급기지로 재편해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정효욱 기자입니다. 생산 라인에서 분당 4대의 소형 냉장고가 만들어집니다. 이 소형 냉장고와 소형 세탁기의 생산 설비가 올 12월부터 동부대우전자 중국 천진 공장으로 이전됩니다. 대신 광주 공장에는 대형이나 프리미엄급의 냉장고, 세탁기 생산 설비가 확충됩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광주 공장은 대형 가전, 중국 공장은 중소형 가전, 멕시코 공장은 중남미 시장 공급기지로 재편하는 겁니다. 과거 대우 일렉트로닉스 시절에 13년간의 워크아웃으로 신규 투자나 제품 개발이 묶이면서 소비자 외면을 받았지만 광주 공장 고급화를 통해 가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보관입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곳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장 최적화 운영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부대우전자는 공장 재편이 잘 되면 광주 공장의 매출이 현재 9천억에서 4년 뒤엔 2배가량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공장 재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협력업체의 납품 중단이 빚어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60여 개에 이르는 1차 협력업체 피해나 인력 감축 등은 절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은 협력사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 재편과 함께 동부대우전자는 내년에 대거 신상품을 출시하며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골프 인구가 크게 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 시군에 저렴한 대중골프장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실버 골퍼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대중골프장은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지성 스포츠캐스터입니다. 12만 평의 드넓은 잔디가 펼쳐져 있고 곳곳에 지역 주민이 직접 키워 기증한 메타세콰이어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영광군의 야산이 친환경 대중골프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골프 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천, 정선 등 전국 각지의 골프장을 만들고 있는데 광주 광산에 이어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이곳 영광에 친환경 대중골프장이 들어섰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골프를 스포츠로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저렴한 가격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을 국내 수요로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이용료는 9홀에 평일 2만 5천 원, 주말 3만 5천 원으로 일반 회원제 골프장보다 저렴합니다. 또 기존의 대중골프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편의시설을 늘리고 승용카트를 도입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에콜리안 영광 골프장을 인터넷으로 서치하셔서 회원에 가입하시고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군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골프의 대중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렴한 친환경 대중골프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훈풍을 불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빛가람 혁신도시의 둥지를 틀고 신사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각급 기관단체장과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빛가람 도시 신사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은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에는 모두 16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이달까지 9개 기관이 입주를 마쳤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새누리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장시간 연장근무를 합법화하고 연장근무와 휴일수당을 삭감한 계약안이자 입법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노총은 다음 주에 광주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에 반대할 예정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는 아시아문화개발원 신임 원장으로 최종만 광주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선임됐습니다. 최 신임 원장은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제1회 광주 비엔날레 사무국장과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지냈습니다. 최 신임 원장의 임기는 2년이고 내년에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기획과 개발을 책임지게 됩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